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쏜 거는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은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J-얼러트를 5년 만에 작동시켰습니다. 각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이 됐고요. 시민들에게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네. 또 학생들의 등교는 뒤로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겁이 나서 아내와 함께 헬멧을 쓰고 집에서 대기했다는 시민의 인터뷰가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쏘면서 4,500km나 날아갔는데요. 3,500여 킬로미터인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거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쏘아올린 중장거리 미사일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또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ICBM 발사 등을 통해서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또 결국은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요, 첨단 반도체 수출까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슈퍼컴퓨터,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조치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을 했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미국 정부가 제3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네. 현재 최첨단 반도체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을 막는 거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3연입을 확정할 수 있는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직접 견제에 나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서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국내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제목만 보면 반응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객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먼저 택시업계부터 보면요. 다소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출료보다는 기본요금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는 한 택시기사의 의견도 담겨 있었고요. 또 빠져나간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실질적인 수익 보장책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용객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내년 2월에 기본요금을 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 오를 심야 시간 할증 요율까지 고려하면 심야 시간의 기본 요금이 11,0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급 확대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오르는 택시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인상되는 택시 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지켜본 뒤에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요. 팔다가 폰 팔고 살림까지 파는 청년 비투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비투가 이만큼 심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 중앙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연령대별 다중채무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다중채무자라고 하면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요. 2018년 말과 비교해서 올해 6월에는 대부분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나 20대는 3.1%포인트나 늘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증가세가 더 눈에 띄었는데요.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는 비투족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청년층, 전당포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합니다. 기자가 취재한 전당포에는 손님이 밀려들어서 상담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전당포 외에도 중고마켓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올려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동부, 남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핵 시위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사진 보면요. 이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에 포착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무력 시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핵 잠수함이 핵실험을 위해서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최장 핵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벨고로드가 이른바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포세이돈을 탑재하고 이동 중이라고 분석이 된 겁니다. 이 벨고로드는 포세이돈을 최대 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언론인 말에 의하면요. 영국 해안 근처에서 이 포세이돈이 폭발하게 되면 최대 50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이 영국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한 러시아의 핵 무력 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검거율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죠? 맞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빠르게 늘어서 이제는 연간 20만 건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검거율을 보면요. 2018년에는 75% 정도, 2020년에는 7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60%에도 현재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버 범죄는 단순히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수법이 점점 더 음성화,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수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한 해킹 같은 경우는 검거율이 15%에 불과했고요. 사이버 금융 문제는 23%, 또 디도스는 28%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처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경찰은 사이버 수사 인력을 2018년 1,700여 명에서 현재는 2,500여 명까지 50% 가까이 늘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최근 불법 촬영이나 아니면 마약 범죄에 온상이 됐다고 평가받는 다크웹의 경우 전담 분석 요원이 4명뿐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에는 박사급으로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채용 예정 인원은 5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